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오랜만에 K리그2 경기를 리뷰하게 됐는데요. 휴식기 없이 바쁘게 달려온 K리그2에서 역대급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부산과 안양이 17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현재 2부 리그 팀들이 한 채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두 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였죠. 결과적으로 무려 9골이 터지면서 안양이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는데요. 올 시즌 K리그 최고의 명승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이번 경기에서 양팀은 전술적인 변화까지 시시각각 선보이며 팬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양팀 감독이 경기 내내 보여준 기민한 전술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백을 내세운 부산은 발렌티노스가 선발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U22 자원을 대거 기용한 점이 눈에 띄었죠. 안양은 부상으로 결장하는 홍창범 대신 타무라가 선발로 나섰고 우측에 정준현 대신 최근 폼이 좋은 박대한이 출전했습니다. 부산은 공격 시에 주목할 만한 빌드업 형태를 보여줬는데요. 키퍼까지 빌드업에 참여하며 후방에서 4명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구도를 만들었죠. 3명이 압박하는 안양을 상대로 공을 전진시키기 쉽지 않았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드업은 매우 불안했는데요. 안양은 측면 공격수들이 좁게 일정한 간격으로 서면서 가운데로 나가는 볼을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강한 압박이 들어갔는데요. 이곳을 지나쳐 곧바로 중원으로 넘어온다 해도 안양이 쉽게 공을 뺏어왔습니다. 포메이션상 대칭을 이룬 덕분에 맨투맨 형태와 다름없이 강하게 압박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부산은 중원에서 전방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힘겨워했습니다. 하프라인을 넘어서도 부산이 안양을 공략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안양 수비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미드필더의 뒷공간은 부산이 공략해야 하는 곳이었는데요. 부산은 이곳에서의 영향력이 적었습니다. 부산은 양 윙어들이 좁혀오면서 그 공간을 노렸지만 안양도 좁게 서면서 공간을 내주지 않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닐손 주니어가 정확한 타이밍에 길목을 잃고 위로 전진하면서 모든 패스 줄기를 끊어냈습니다. 게다가 현재 가장 컨디션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김진규가 너무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했기 때문에 부산은 전반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결국 이날 경기의 첫 번째 골은 안양이 세트피스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부산은 전반 30분 과감한 전술 변화를 가져갑니다. 박호영을 빼고 이래준을 투입하면서 포백으로 변화를 준 것인데요. 이래준과 이지승이 더블 볼란치를 형성하고 김진규는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로 전진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곧바로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김진규는 이제 맹성훈과 타무라의 뒷공간에서 활동합니다. 갑자기 생겨난 공격형 미드필더로 인해 안양은 큰 혼란을 겪었는데요. 김진규를 마크하기 위해 백동규가 전진하고 왼쪽 윙백인 주현우 역시 그 위치에 갑자기 나타난 김진규를 보고 순간 본인의 마크 대상을 놓쳐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안으로 좁혀 들어올 필요가 없었던 이상원은 넓게 벌려 있었고 그곳으로 공이 투입됩니다. 주현우가 뒤늦게 따라가 보지만 역부족이었죠. 위로 전진한 김진규가 결국 동점골까지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백 변화는 안양에게도 기회였는데요. 안양은 심동훈이 조나탄 근처에서 배회하고 윙백들이 올라가며 측면을 공략하는 패턴을 보여주죠. 포백으로 바꾼 부산은 이제 이상원, 박정인의 수비 부담이 커졌는데요. 이들이 내려오지 않으면 안양은 측면에서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비를 6명이서만 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는데 이는 이날 경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갈 것임을 암시하는 신호였죠. 후반 시작하자마자 측면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부산은 여전히 전방 선수들의 수비 가담이 부족했고 6명이 수비하는 형태가 계속됐습니다. 두 미드필더가 지켜주지 못하는 측면은 계속 열릴 수밖에 없었죠. 주현우의 크로스에 이은 조나탄의 헤더로 안양은 다시 앞서갑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상원의 개인 능력으로 2대2 동점이 만들어지는데요. 주현우의 수비시 위치 선정이 아쉬웠죠. 이후에도 이상원의 포지셔닝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안양의 위기가 반복되는데요. 이렇게 전반전 실점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김진규에게 백동규와 주현우가 모두 시선을 뺏겼고 넓게 벌려있는 이상원을 쉽게 내버려뒀죠. 이후 장면에서 안병준의 슈팅으로 이어집니다. 이후에도 부산의 공격은 우측면에 집중되는데요. 결국 부산이 이날 경기에서 첫 리드를 잡는 득점이 나옵니다. 역습 상황에서 주현우의 복귀가 늦은 틈을 타 우측면으로 볼이 투입됐고 백동규와 닐손이 커버하러 나오는 탓에 박스한 수비는 열버졌죠. 첫 리드를 뺏긴 안양도 이제 전술 변화를 가져갑니다. 닐손 주니어를 전진시키며 안양 역시 포백으로 전환하는데요. 이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닐손 주니어가 높은 위치에서 공을 뿌려주며 공격에 힘을 실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괴롭히는 김진규를 막기 위해서였죠. 한편 부산은 여전히 수비 정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아직까지 후방 6명의 수비만으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측면에서 계속해서 위기가 발생했죠.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김경중이
김경준이 좋은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승부를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안양은 계속해서 침착하게 라인을 유지했고 닐손 주니어는 김진규를 견제했습니다. 그 와중에 안양은 페널티킥을 얻으며 다시 앞서가죠. 부산은 이제 최준이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최준은 안쪽으로 좁혀오면서 활동하는데요. 때로는 박스 근처까지 움직이며 김진규가 보다 자유롭게 종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안양은 이런 상황에서도 라인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아코스티까지 투입하며 골이 필요한 부산의 뒷공간을 공략하고자 하죠. 양팀 모두 공격이 끊이질 않았는데 안양은 결국 또 한 번 부산의 우측면을 통제하지 못하며 위기가 발생합니다. 부산은 중앙에서 활동하던 최준의 박스 침투 덕을 받고 안양은 닐손 주니어를 위로 올려보낸 대가를 치렀죠. 안병준은 단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스코어를 4대4로 만듭니다. 이대로 홈에서 비기기 싫은 부산과 선두 싸움을 위해 승리가 필요했던 안양, 양팀 모두 아직까지도 결승골을 넣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서로 공격의 숫자를 많이 두고 난타전을 펼쳤죠. 정규 시간이 끝난 뒤 추가 시간, 안양은 부산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경준과 아코스티의 호흡이 돋보였는데요. 아코스티가 침투하는 타이밍에 맞춰 정확한 패스가 들어갔고 92분에 이날 경기에 결승골이 나왔습니다. 5대4. 치열했던 승부는 그대로 끝이 났고 스코어뿐 아니라 내용까지 알찼던 올 시즌 최고의 K리그 명승부가 마무리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